점탄 물질을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점탄 물질이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을 막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돼요. 이 내피세포 측정을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내피세포가 감소하는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고 하면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렌즈 삽입술 이후의 유의사항과 안약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면 백내장 수술 말고 시력 교정을 하는 렌즈 삽입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스타사의 ICL 렌즈가 있고요. 요즘에 쓰는 ICL은 이보 ICL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네모나게 생겼는데 가운데 동그란 그런 광학부가 있고요.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전에는 ICL을 하기 전에 홍채에다가 위쪽에 구멍을 2개를 뚫거나 하나를 크게 뚫거나 했는데, ICL이 홍채를 가로막아서 눈 속의 방수라고 하는 그 물의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오고, 또 두 번째는 녹내장, 그래서 그 홍채에다 구멍을 뚫는데, 이 구멍을 뚫으려면 어쨌든 시술을 한번 해야 되고요. 약간 불편감도 있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일주일이나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게 더 결과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합병증. 원래 시력 교정은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질환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렌즈를 안 쓰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니까 절대적으로 안전이 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수술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압 상승이라든지 녹내장, 백내장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보 IC를 저는 주로 쓰고요. 그 홍채 뒤에 넣는 렌즈예요. 그러면 그 수술 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 수술한 직후는 눈이 좀 시려요. 그래서 눈은 뜰 수 있는데 좀 뿌옇게 보일 수는 있고요. 보통 ICL은 근시가 심한 분들이 흔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가능해도 ICL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ICL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보입니다. 눈에 초점이 바로 잡혀요. 완전하진 않지만 보호자분이 없으셔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귀가하시는 경우보다는 안압 측정을 보통 수술 후 2시간에서 4시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렌즈 삽입술을 할 때 눈 속에 렌즈를 그냥 쉽게 그냥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렌즈를 넣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 절개를 하게 되면 눈 속에 있는 방수, 물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각막이 이렇게 꺼지게 되거든요. 렌즈를 넣을 때 눈 속의 조직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속에 OVD라고 하는 점탄 물질을 넣습니다. 그 점탄 물질은 마치 투명한 젤리 같아요. 그 투명한 젤리를 눈에 넣게 되면 눈의 공간이 이렇게 차니까 절개를 하더라도 물이 쏟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OVD를 넣고 렌즈를 돌돌 말아서 눈 속에 싹 집어넣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펴져요. 그리고 펴지면 기구를 사용해서 홍채 뒤쪽에다가 그 ICL 렌즈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그 점탄 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데, 이 점탄 물질을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ICL 렌즈 삽입술은 눈 속에 그 수정체는 건드리면 바로 백내장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넣고 위쪽에 있는 점탄 물질만 제거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아주 극소량의 점탄 물질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점탄 물질이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을 막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수술 후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술하고 한 2-3시간 또는 4시간 정도 안압 측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압이 높으면 물을 좀 빼서 안압을 좀 낮춘 상태에서 귀가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숨 자고 나면 대부분 통증이 없고 다음날 아주 멀쩡하게 눈을 뜨고 수술을 안 한 것처럼 눈도 깨끗하게 또 시력도 굉장히 잘 보이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날 시력 1.0 이상을 보시는 경우가 95%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내 수술이기 때문에 눈에 감염이 되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는 수술 1주 후에 세안이나 머리 감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이라든지 사우나 찜질방은 길면 한 달, 빠르면 한 2주 정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피부 화장은 눈 화장은 보통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겠어요. 눈에 이런 화장품 파우더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는 일주일, 길면 한 2주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 뒤부터 하실 수 있고요. 수영이라든지 축구, 농구, 과격한 운동은 2주 이후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중요합니다. 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담배도 사실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후에 보통 언제 오시냐? 다음날 보통 꼭 보는 게 좋아요. 안압이 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하루 만에 안압이 오를 수 있고 안압이 오르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눈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눈도 아플 수 있지만 두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비교적 흔한 증상이고 잘 보이다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압 상승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어차피 보통 다음날 보시면서 안압 체크를 해드리는데 안압이 좀 오를 것 같은 분들에게는 안압을 떨어뜨린 안약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으시고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거의 괜찮고 일주일 정도가 감염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때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째 그리고 3개월째 이렇게 보고 그 이후부터는 각막의 내피세포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각막 내피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피세포는 태어나서부터 재생이 되지 않아요. 보통 단위 면적당 한 4,000개부터 시작해서 3,000개, 2,000개, 1,000개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데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성인에서는 보통은 한 2,000 후반대가 많고요. 서서히 감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안내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렌즈 삽입술은 제일 중요한 게 볼팅이라는 게 있어요. 렌즈가 눈 속에 홍채 뒤쪽에 들어가든 홍채 앞쪽에 꽂히든 각막 표면에 닿게 되면은 내피세포가 급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거나 알았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 측정을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내피세포가 감소하는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고 하면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타원에서 수술하신 분 중에서 그 내피세포가 감소해서 제거를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다행인 점은 대부분 렌즈를 제거하면 내피세포 감소율이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처음에 3개월, 그 다음에는 6개월, 안정적이라면 1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안약 사용법은 항생제와 소염제를 쓰는데 하루 4번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고 보통 안약과 안약 사이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약은 보통 2에서 4주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눈의 염증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증 상태에 따라서 인공 눈물을 저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즈 삽입술도 굉장히 회복이 빠른 수술이에요. 다음날 대부분 1.0에서 1.2를 보시기 때문에 직장 복귀가 빨라야 되는 분들, 또 해외에 체류하시다가 잠시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술 옵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